오랜 기간 정치를 하며 자기와 주변의 관리를 어느 정도 해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 후보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갑자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일을 우리가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윤 후보와 그 가족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혐의 중에서는 공작의 성격이 강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이현주가 옳았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홍준표 캠프 합류하면서 기자회견 10월 13일입니다. 이 이현주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오늘부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으로는 경기도 총괄과 부산의 지원 역할을 맡아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예비후보 모두를 때로는 외부의 공세로부터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거나 조언도 하면서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먼저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워왔던 자유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로서 반문의 기치를 들고 정권 교체 희망을 보여준 윤석열 후보에게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양강 중에 누가 최종 후보가 될 때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 여소야대 전국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윤 후보 그 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이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쓰러진 진영을 바로 세우고 혁신하는 것,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쏙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있다가는 자칫 본선에서 정권 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설사 어찌어찌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위태로워져서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연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작은 도리나마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좋은 분들이 함께할 것을 제안하셨지만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나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 게이트의 여파로 우리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큰 차이로 이기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첫째, 이대남 지지로 시작된 홍준표 지지층이 토론회를 거치며 40대까지 확대되고 있어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민주당의 강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양자 구도의 약점과 강점을 종합할 때 이재명 후보의 약점, 즉 도덕성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우월한 반면 이재명 후보의 강점, 즉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 스토리나 행정 경험으로 인한 유능한 이미지, 특유의 추진력과 순발력 등에서 홍 후보가 윤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앞선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 현상이 혹시 역선택이 아닐까 하고 살펴보았으나 적어도 1대1 구도를 두고는 역선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윤석열 후보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 비하여 지금은 홍준표 후보와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과거처럼 어떻게든 윤 후보를 보호하며 지지를 고수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정권 교체의 가능성, 즉 본선 경쟁력과 두 번째, 정권 교체 후의 성공적 국정 운영이란 점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권 교체의 가능성, 본선 경쟁력입니다. 확실한 정권 교체여야 합니다. 2040 세대에서의 압도적 우위, 미래 세대와 함께 해야 바람이 불고 이깁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과 소통해 본 결과 적어도 그들의 홍 후보에 대한 지지는 역선택이 아닌 오랜 기간 함께 호흡해 온 결과 만들어진 지지였습니다. 미래 세대는 좌우 이념 구분이 분명치 않고 호흡으로가 분명합니다. 누가 패미, 반패미 등 특유의 관심사와 정서를 공유하는지, 교육과 입시, 군대, 형벌집행, 동학개미, 외국인, 생활복지 등 생활 속의 공정 이슈, 즉 피부에 와닿는 주장과 분별을 누가 하고 누가 그것을 현실화할 능력이 있는가를 냉철하게 봅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의 2040에서의 우위는 그 정치 활동과 순발력을 통해 누적된 지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지지층을 본선까지 함께 이끌고 가야 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노년층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어도 어차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2040 세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최종 후보로 내보내야 확실한 정권 교체가 되겠습니까? 하방 리스크를 줄여야 확실히 이깁니다. 정권 교체의 민심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전한 후보,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며 자기와 주변의 관리를 어느 정도 해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 후보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갑자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일을 우리가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윤 후보와 그 가족을 향한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혐의 중에서는 공작의 성격이 강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락을 가르는 중도층은 우리 당원이나 핵심 지지층처럼 공작이라 생각하고 후보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만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양호하지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되면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도덕성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요소들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윤 후보보다 정권 교체와 국정의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대선은 국가 권력을 두고 싸우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린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냉정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후보, 준비된 후보인 홍준표 후보로 집권에 성공하여 윤 후보를 향한 공작을 제거해주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후보를 내세워야 바람이 붑니다. 혹자는 홍준표 후보를 탄핵 이후 몰락한 보수와 동일시하여 쳐다보지도 않으려 합니다. 상기하기 싫은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하기보다 통상 그 일을 덮고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하였지만 당시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흡사 몰락한 보수 진영의 자화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홍준표 후보는 왜 부끄럽게도 저런 망한 정당의 후보로 나섰을까 하고 혀를 찼습니다. 아마도 홍준표 후보와 오버랩되는 초라한 기억은 당원과 지지층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트라우마는 다른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덮고 지나친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직시하고 홍준표 후보를 통해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전과 달리 홍준표 후보가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우리는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폄훼되던 홍 후보가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의 미래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위장평화 공세, 강성노조 해체 같은 직설적인 주장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맞는 말이 많았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등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저는 어쩌면 군사정권과 운동권 정권 등 기득권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서민들과 호흡하는 자유와 기회의 나라라는 정신으로 무장된 정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현상이 발전하여 우리가 대한민국 개혁의 길과 자유와 기회의 나라로 가는 길을 미래 세대와 국민들에게 압도적으로 선택받는다면 우리는 탄핵 이후 보수의 괴멸이라는 트라우마와 기득권, 권위주의, 웰빙, 부패 같은 보수의 콤플렉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 국정 운영의 가능성을 위해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를 둘러싼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등 대내외적 환경은 더더욱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인상 등과 가계부채 등 자영업 부채 등 민생의 고통은 극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는 답보 상태이고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무대로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표를 의식한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점점 낙후되어가는 지방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분권도 어떻게든 임기 내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여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 야당과 때로는 협치하고 때로는 압박하며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노련하게 돌파할 고도의 정치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윤 후보는 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준비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칫 정권 교체를 하고서도 국정 혼란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인사 능력 또한 갑자기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가 있어도 지도자 스스로가 각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과 검증 능력이 있어야 지휘와 관리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의 한마디면 그대로 따르는 군사정권 때와는 다릅니다. 국정이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켜본 홍준표 후보는 그런 면에서 예측 가능하고 준비된 후보로서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과도 DJP 연합정권과 같은 연합 정치를 공식화한 바도 있고 야당도 그의 정치력을 인정하고 있어서 협치를 통한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대장동 게이트와 탈원전 정책 등 소위 신적폐를 심판하는데 칼을 휘둘러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노련하게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으며 정권의 공작이든 아니든 자신이 리스크가 없어야 심판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홍 후보의 행보로 볼 때 비록 다소 거친 면이 있으나 불의와 기득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지지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미래 세대가 좌우 기득권 앞에서 몸부림치며 정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려 애쓰고 있고 그 희망이 지금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 후보의 제안을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그 현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후보도 당연히 그 현상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겸허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들 미래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물음에 최대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수와 국민의힘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부디 이들 미래 세대의 바람과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홍준표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